최근에 계속해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식의 임차인 피해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작년에 입법 예고를 했었고요. 최근에 2월 14일에 국무회의에서 일단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안인데요. 지금까지 잘 시행이 돼 온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틈을 노려서 전세 사기나 여러 가지 더 큰 범죄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작년에 마련을 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자체를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법 예고는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통과돼서 계약 체결을 했지만 입주하기 전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해 버려서 결과적으로 입주하면은 주민등록을 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들이 설정되는 경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특약이 표준 계약서 안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국회 통과를 거쳐야 되는 법률안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혹은 체납 정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걸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인데 그 집에 관해서 이미 선순위 보증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임대인이 체납한 사실이 많아서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바로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좀 보호가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이런 정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요구를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식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불이의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국무회의는 통과를 했다는 것인데요.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보증금 중에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액 임차인인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소액 임차인이 돼서 이런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 금액도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이 됐고요. 근데 이번에 서울을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보증금의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신 분들이면은 보증금 5,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특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도 또 반대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을 해서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차임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권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내지 임대인이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반대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도 체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 범위도 상향 조정되어서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도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특약이 신설됐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과거의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주민등록하고 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제 우선별제권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아무래도 등기권자들을 우선을 해서 대항력을 얻는 것이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 0시에 되어서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빈틈을 노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잘 만든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국무회의까지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법무부나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은 올해 안에 이 부분을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없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서 임차인들이 권리가 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법무법인 정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